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7월 14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부산 경주는 부산광역시장배 특별 경륜이 펼쳐지다 보니까 2경주, 3경주, 4경주 특성급이 편성되면서 치열한 예선전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은 일반 편성의 경주라는 점, 대상 경주가 아니라는 점 다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특성급 아무래도 부산은 비팝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성급 접전으로 결승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12경주의 정하늘, 13경주의 황인영, 14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고 15경주도 공태민과 안창진 탑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팀 대결이기 때문에 양 팀 간 대결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초반부 1경 12, 13은 강자 중심으로 후착착히 14경주, 15경주는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14경주는 김용규가 최근 선전 펼쳐나가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최래선, 이태호, 팝 라인 뭉친다면 김용규가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는 선수 교육으로 인해서 1조, 2조, 3조가 아닌 1조와 2조로 지정훈련이 편성이 됐습니다. 1조는 선발 우수, 2조는 우수 특선이 함께 인터벌 훈련을 펼쳐 나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우겸, 정종교, 박병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우겸, 정종교, 박병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황인혁, 최동영, 김현경 선수가 함께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인혁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이끌어 나가고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우겸하고 김범수가 연합훈련 나섰습니다. 김우겸이 끝까지 종성을 유지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범수는 마크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박병하, 윤민우, 최래선, 박일호, 최병일 선수가 함께 협공을 펼쳐 나갔습니다. 박병하가 긴 대열 이끌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래선은 사신을 출발해 대열을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명경민, 김형모, 박철성, 유재열, 안창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명경민이 반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 시속을 줄였습니다. 이후 대열이 좀 와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재열과 안창진은 소극적으로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하늘, 박경호, 김재영, 김동훈, 이기주, 김종현, 남용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특선과 우수 선수들이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하늘의 시속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박종태, 김민호, 정종교, 문희덕, 김민균, 공태민, 임용규, 윤진규, 송경방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종교가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후미를 따르던 문희덕, 김민규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우겸, 정종교, 박병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광명 특성급 12경주 정하늘을 중심으로 김범수하고 김현경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박병하 입장에서는 강준영, 정재환, 이뜸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하늘이 과연 김범수 활약에 나가면서 박병하, 정재환 떨궈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수도 기복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하늘이 이를 막혀 나가고 김현경이 앞이나 뒤를 잡고 끌어내거나 6번의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범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하늘의 작전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하 입장에서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범수의 선행을 박병하가 넘어서게 된다면 정하늘이 도전하는 것 같고 김범수가 끝까지 버텨낸다면 정하늘이 김범수와
동반 입상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범수가 때려주면 정하늘이 몰고 와서 투입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6번이 4번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과 4번의 비법 라인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재환이 이런 편성에서는 가장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 비팝 쪽 섰다가 팝 쪽 섰다가 아무래도 본인의 실리를 찾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득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정하늘의 뒷자리 정재환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병호와 협공까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의 뒷자리로 5번 정재환이 밀착 막혀 나가는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의 뒷자리는 분명 김연경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요즘 김연경 다소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체력적인 부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재환이 직선에서 취입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6번과 5번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6번과 4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박병화가 4번하고 6번을 상대로 넘어서게 된다면 박병호의 뒷자리는 이으뜸이 막혀 나가거나 정재환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박병화도 요즘 자신감 확실하게 찾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3번하고 7번이죠. 3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37하고 35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던져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홈이 마크에 주력할 수 있는 정재환이죠. 6번과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6번, 4번, 5번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연경이 마크를 지켜낸다면 비파업 라인 완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김범수 믿다가 박병호가 젖히면 파업 라인 완성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좀 대당이 좀 갈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3복승 좀 공략해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하늘이 전반적인 시속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범수와 협공은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황인혁 입장에서는 윤현구, 문희덕, 이기주와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파업선들은 윤민호하고 이현구죠. 김우현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현이 승급 후 첫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현구가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윤민호가 막혀 나가거나 김우현이 자리 잡거나 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현구가 타이밍 잡고 경주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상당히 좀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우현이 때려주고 이현구가 몰고 가고 윤민호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황인혁 요즘 자신감은 많이 생겼습니다만 직선에서 넘어서지 못하면서 배당의 빌미 제공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 살아가고 있는 황인혁 금일만큼은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보다는 아무래도 문희덕과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3번하고 5번입니다. 전법적인 궁합 상당히 좋은 두 선수라는 점에서 황인혁이 파업 선수들과 타점을 찾아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파업 5번 문희덕과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받아갈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윤민우가 쫓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4번, 2번, 3번이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뭐 본인은 항상 뭐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파업 선수들 한가운데서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윤민우가 타종전으로 3번의 뒤를 뺀다면 3번과 2번 정도는 뭐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인혁 입장에서는 비파업 선수들과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갔었다는 점에서 문희덕과 협공을 기본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뺏는다면 3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우현이 끌어주고 4번이 넘어가고 윤민우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황인혁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2주 전 직전 회차도 인천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결국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윤민우가 황인혁의 타이밍 빼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4번이 때려주면 2번이 몰고 와서 출패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4번,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우현이 몸싸움은 약합니다만 때리고 버텨낸다면 2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 4, 2, 6입니다. 2, 4와 2, 6 파업 쪽 라인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인혁이 분명 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30% 정도는 충분히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 4나 2, 6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3번이 뭐 굳이 2번 파업소들과 협공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빼앗거나 3번이 본인 실리 챙겨 나가기만 한다면 2번과 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3번과 2번 동반 입상까지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전펼쳐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은 김용규 입장에서는 박경호와 김민배, 김민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반면 최래선 입장에서는 이태호, 장우준, 특히 최래선하고 이태호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용규가 확실하게 타이밍을 빼앗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선행 나설 수 있는 선수가 김민배하고 박경호가 있죠. 김용규 입장에서는 김민균을 뒤에다 붙이면서 파업 선수들 견제 나설 수 있는 것 같은데, 장우준이 초주부담을 맡고 있기 때문에 2번하고 5번이 자리 잡고 먼저 좀 경주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1번, 4번이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3, 7번이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최근 들어서 김용규의 기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고, 선행은 박경호, 김민배 활약이 나가면서 반바퀴 지점에서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 입장에서는 김민균과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포팀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김민균도 요즘 마크 잘합니다. 직선 추입 잘 나와요. 3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을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래선이 이런 편성에서는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선행도 가능하고 끊어서 받아가는 작전에도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래선이기 때문에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과 7번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는 말씀 3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래선과 이태호가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래선이 젖히고 이태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균이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은 최래선 넘다가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결국 김민배가 추입 아래에 나간다면 2번, 5번, 2번, 7번 정도는 2번하고 5번, 2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호하고 27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김용규가 이런 편성에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어야지만 다음 편성에서 강자 대접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에서 2번하고 5번의 견제당에서 죽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김용규 득점의 기량에 비해 득점이 많이 높은 선수로 찍히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 7번 먼저 가고 싶습니다. 3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려본다면 2번하고 5번이죠. 2번하고 7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좀 삼복승이 좀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용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죠. 3번하고 7번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래선, 이태호 한 명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배당 공략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포팀 1번하고 5번이죠. 여기에 수성팀 안창진하고 유재열입니다.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것이냐 아니면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공태민과 안창진이 유리하죠.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재열이나 정종규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싸우기보다는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공태민 머리냐 안창진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공태민도 기복이 심하고 안창민도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태민이 충청권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창진도 득점 높은 공태민을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팀 간 대결로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강자들끼리 타협해 나가는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 쪽에 1번하고 2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팀 간 대결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야 1번하고 5번 김포팀의 협공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안창진도 류지열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2번하고 3번까지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배선 공태민과 안창진과 공태민, 동서울과 김포하고 수성 팀 간 대결로 흘러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팀 간 대결 흘러가기보다는 타점이 먼저죠.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팀 간 대결로 흘러가게 된다면 1번과 5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여기에 2번하고 7번은 배당이 괜찮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1번과 2번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3복승에서도 중심으로 안정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포와 수성인데 김포와 수성보다는 강자들이죠.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우선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유랑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한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